서울 외식 물가가 그야말로 미쳐 날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포털의 최신 발표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작년 서울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500원이었으나 이제는 3,700원을 가볍게 돌파했다. 1년 사이에만 5.7%가 뛰어오른 것이다. 말이 3,700원이지 체감상 참치나 치즈라도 넣으면 5,000원짜리 금밥이 된 지 오래다. 여기에 김밥과 함께 라면이라도 주문하면 한 끼에 1만원은 쉽게 넘기에 간단하게 라면에 김밥은 이미 옛말이 되었다. 서민들의 소울푸드인 칼국수 역시 1년 전 9,385원에서 이제는 만원 시대를 코앞에 둔 9,846원을 기록했다. 삼계탕은 이미 평균 18,000원, 냉면은 12,000원을 넘어서며 이제 밖에서 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심호흡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격이 폭발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달러 환율 때문에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수입 식자재비가 폭등했다. 여기에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전기가스 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도 폐업 위기에 내몰려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에 달린 민심은 흉흉하다 못해 처참하다. 내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물가는 로켓을 탔다는 분노 섞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김밥 한 줄에 5,000원 낼 바엔 차라리 굶겠다. 이제 외식은 부자들만 하는 사치가 됐다는 댓글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고 있다. 어떤 이는 이게 나라냐, 만원 한 장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먹고 사는 게 공포가 된 서울의 외식 물가, 서민들의 지갑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다. 바르기만 하면 머리카락이 빼곡해진다는 광고, 이제는 정말 의심부터 해야 한다. 최근 식약처가 탈모와 무좀 치료를 내세운 온라인 광고 376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군을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탈모 샴푸나 에센스 같은 화장품이 77건이나 포함됐다. 이들은 단순 화장품일 뿐인데도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심지어 염증 개선 같은 의학적 효능을 당당하게 내세웠다. 더 심각한 건 의료기기 오인 광고다. 무려 259건이 적발됐는데 일반 공산품을 탈모 레이저나 무좀 레이저 같은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특히 해외 불법 구매 대행이 문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탈모약이나 무좀약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알선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억해야 한다. 샴푸는 세정제일 뿐 치료제가 아니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는 부작용이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구매 전에는 반드시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여부나 의료기기 허가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부당 광고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모였다는 서울대학교가 연말에 제대로 망신살이 뻗쳤다. 기말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터져나오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에도 자연과학대학이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좌였는데 시험 중 다른 창을 띄운 로그 기록을 확인해보니 수강생 36명 중 절반가량이 걸려들었다. 지난 10월 중간고사 때 AI 커닝으로 재시험을 치른 지 불과 2달 만이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살벌하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반응은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양심이 없는데라는 비판이다. 대한민국 1등 대학 수준이 이 정도냐, 입시만 성공하면 도덕성은 필요 없다는 거냐며 서울대 엘리트주의를 비꼬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정직하게 시험을 본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나만 바보같이 밤새운 거냐, 커닝에서 받은 성적으로 장학금 받고 취업하는 꼴은 못 본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평가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반응도 있다. 온라인 시험은 구조적으로 커닝을 막기 어렵다. 로그 기록만으로 부정행위라 단정 짓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로그가 남는다는 걸 알면서도 창을 띄웠다는 건 시스템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반박이 압도적이다. 결국 학교 측은 해당 시험을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로 성적을 매기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성적 처리를 넘어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졌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학점 지상주의가 최고 지성이라 불리는 이들까지 오염시킨 것은 아닐까? 정직한 노력이 비웃음당하는 사회, 서울대 정문 시야 마크 뒤에 가려진 씁쓸한 민낯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또 다른 논란이 터져나왔다. 이번엔 소비자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피해를 호소했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쿠팡보다 싸게 팔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다른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격을 쿠팡 판매가보다 높게 올려달라는 압박이었다. 실제 한 식자재 판매자는 네이버에서 4,700원에 팔던 상품을 두고 공급처로부터 쿠팡 가격이 6,000원이니 다른 채널도 그 이상으로 맞춰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판매자는 가격을 안 올리면 공급을 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빠르게 확산됐다.
쿠팡 수수료가 더 높은데 왜 다른 곳 가격까지 올려야 하느냐? 소비자들은 왜 갑자기 가격이 올랐는지 오해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이 커진 상황에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랫폼 간 가격 경쟁이 막히면 결국 소비자 선택권과 판매자 생존 모두가 위협받는다는 우려였다. 다만 현재까지의 보도는 판매자와 공급업체의 제보와 진술 중심으로 이뤄졌고 쿠팡 측의 명확한 공식 입장이나 공정거래 당국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만약 특정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타 판매처 가격까지 통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하나다. 대형 플랫폼의 문제로 시작된 사태가 힘없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투명한 해명과 명확한 사실 확인이다. 3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다. 옆에서 이를 목격한 동료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 즉시 119에 신고한다. 하지만 동료를 살리려던 직원을 기다린 건 회사의 압박과 심할서 작성 지시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쿠팡 관리자들은 회사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119를 불렀다며 해당 직원을 거세게 몰아세운다. 회사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하면 되는데 왜 구급차를 불러서 일을 크게 만드냐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운다.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쿠팡은 보고 절차와 회사 체면을 더 우선시한다. 이런 심할서 강요는 명백한 산재 은폐 시도다. 119가 출동하면 사고 기록이 공공기관에 남게 되고 이는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쿠팡은 사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직원의 정당한 구호 조치까지 잘못으로 몰아넣는다. 현재 쿠팡 측은 해당 사고 기록이 없다거나 119 신고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자에게 징계성 심할서를 요구하며 입을 막으려 한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진다. 노동자의 잘려나간 손가락보다 기업의 평판을 더 소중히 여기는 쿠팡의 잔인한 경영 방식에 비판이 쏟아진다. 동료를 구하려던 선의를 죄로 만드는 쿠팡의 악랄한 민낯,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